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시장 체크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이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실 경우에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 소개 화면에 네. 매크로 전략을 파악하는 전문가 맞습니다. 답게 오늘 3가지 썰전 주제 준비하셨는데 네. 바로 썰전 주제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SVB 사태에 이어서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이번엔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금융 불안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밝히며 조금은 불안감을 잠재웠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금융 사태에서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SVB 파산으로 금융 우려가 나타나면서 안정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체로 반비례로 움직이는 위험자산에 속하는 비트코인도 위험 회피초로 분류되며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엇박자가 난 시장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썰전 주제입니다. 네, 에코프로가 오늘은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높은 공매도 비중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하지만 불안한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3가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썰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지난주부터 SVB에 대한 사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또 한번 전문가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제가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코가 것 같네요. 맹맹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듣는 분들에 대해서 네. 좀 양해 조금 부탁드린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시장이 그래도 올랐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하는 거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도 귀 기울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쉽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바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실버게이트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코인 관련된 이제 은행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은행이 먼저 처음에 파산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실리콘뱅크 은행이라는 이 은행 자체가 네. 이 은행도 갑자기 파산을 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야 이거 지금 리먼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실리콘뱅크에 대한 이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저번 주부터 있었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목요일이다 보니 많이 이제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태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결론적인 거는 지금 실리콘뱅크가 가지고 있는 게 국채랑 미국채 국채랑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채권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왜 파산했는가? 결국에는 기업이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네. 어려운 표현으로 결국에는 시간 가치에 의해 가지고 평가 자체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듀레이션 자체를 계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문 은행이 아니라 IT 기업 형식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따로 이제 수익률 관리를 못 해가지고 생기는 이제 그런 사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파산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은행에서 돈을 빼자 예금자도 안 되겠다 예금보호 안 되겠다 해서 뱅크런이 발생된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주말에 바이든도 그렇고 옐런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긴급하게 투입해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나와가지고 한 10분 동안 제가 연설을 봤거든요 그때 네. 10분 동안 나와가지고 브리핑 안 됐었는데 미국의 네.
예금 투자했던 분들은 되게 네. 안전하다. 미국은 안전하다. 이렇게 네. 딱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딱 끝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금 보호했던 예금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보호 권익은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버 SBB. 네, SLB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마감을 했을 것으로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제 어젯밤. 그쵸, 어젯밤 발생된 네. 것이 이제 CS 관련돼 가지고 네. 이제 그 발생된 건데 요것도 예전에 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한 네. 1년 전쯤이었죠. 네. 우리나라 이제 교포였던 빌황이라고 네.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도 이제 고3 때부터 펀드 매니저로 들어와가지고 되게 똑똑해졌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콜옵션을 강하게 샀는데 그게 부러짐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이미 휘청휘청 거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럽에서도 이런 CS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파산할 것 같은데 좀 뭔가 위기가 될 것 같은데 부도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유럽으로 간다. 이거 뭔가 좀 닮아 있습니다. 2008년도, 네. 2009년도 이 마찬가지로 이런 리먼 사태 때처럼 닮아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나겠는 걸 하면서 은행에 있었던 돈들을 좀 빼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현재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공포감이 불안이 쌓였는데 오늘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9시 반경이었나요? 네. 9시 반 때 이제 긴급하게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 투입한다 해 가지고 긴급 수혈은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긴 막았다라고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 미국, 유럽 상관없습니다. 결국 네.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런 이제 은행에 대한 파산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하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프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네. 이 금리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거고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이 SLB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은행 자체가 이제 위험성에 가져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에 50bp를 인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자체를 저번 날 같은 경우에 동결이 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25bp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바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보게 되면은 따로 이제 미국과 시장 컨센 대비해서 저기 보이시는 이제 왼쪽 하얀 색깔 차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마켓 플레이어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제 그런 레이터 같은 경우인데 보게 된다라면 그 격차가 점점 좁혀들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FOMC 때에 의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긴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 내에서 이것저것 약한 고리들부터 털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거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시는 저 끝에 있잖아요. 저 흰 색깔 선 자체가 네. 급격하게 내려왔다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채권물 자체도 지금 현재 강하게 금리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국내 시장에서 보게 됐을 때 환율적인 시장에서 환율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이 조금 더 완화되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금 가격도 올라가고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의 숏배팅이 강했었지만 오늘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더 선물을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조금 시장 자체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지표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이제 이게 이제 한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와 있던 거 표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성과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4.8에 비해서 5로 저 맨 위에 보이시면 사우스코리아 있잖아요. 지금 사우스코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안전자산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이런 은행에 대한 사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이제 시장 내에서 금리 인상 자체를 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1월 달에 있었던 이제 우리나라랑 더불어 가지고 동남아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됐던 이제 그런 시장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원인 들어봤고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발빠른 개입으로 예금 부분 보호로 마무리된 점 얘기 들어봤습니다. 또 어젯밤 유럽 CS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금융 혼란 사태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을 대응할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난주까지는 3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에 대한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네. 이런 금융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25 베이비 스텝으로 또는 내지는 동결로 전환된 부분 말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시장으로 이런 다시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점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썰전 주제입니다. 네. 방금도 이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올랐고 네. 또 안전자산인 금도 올랐다. 네. 대체로 둘은 반비례하는 그쵸. 현상인데 제가 네. 그때도 방송 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네. 따로 은행에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모든 자산들을 뭉쳐가지고 내 개인에 대한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식으로 1대1로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생겼던 이 이슈 같은 경우에 은행에 대한 리스크란 말이죠. 아. 시장 내에서 이제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야 이거 못 믿겠는 걸 지금이야 이제 중앙은행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이다 옐런 장관도 예금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완화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긴축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메꿔줄게라고 하면서 돈을 주어준다라는 거. 결국 양적 완화라는 거 똑같다는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의심과 미국 채권에 대한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현재 지금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 불렸던 미국 채권 자체에 대한 불신의 좀 조그마한 이제 것들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게 돼 마련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미국과 이제 지금 유럽과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금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종목에 대해서 추천해 드릴 때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부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위험 자산인데 네. 은행에 대한 리스크, 내 돈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기에는 살짝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도 시장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멘텀 형성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해서 50% 가까이 상승했어요, 지금. 네. 비트코인 상승하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달에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다 하면서 상승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SBL 이제 SBB 이제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상승 속도도 지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금 같은 경우도 다시 또 1,900달러 돌파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우리가 체크해볼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지만 반대로 빠졌던 섹터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행 섹터입니다. 은행 섹터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은행 섹터가 글로벌 은행 섹터가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던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금 이런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를 봤었을 때 네.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대해서 미국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팔고 이제 금리도 많이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는 이제 안전자산이었던 이게 금이나 비트코인 형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4거래일 동안 나스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위험자산인데 이 위험자산도 4거래일 동안 상승 중입니다. 다른 이제 미국 증시에서 네. 뭐 다우나 뭐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네. 사람들이 지금 생각 자체가 이런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긴 증가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위험자산이라 불렀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 나오니까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거기 쪽에 돈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내일이 이제 미국에서 있을 선물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많은 자산군들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만은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로 계속적인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제 은행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생성되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을 앞당기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좀 우리가 가져간다라면은 좀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썰전 주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은행에 대한 리스크로 은행 회피 부분과 또 결국은 양적 완화 심리로 위험 자산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비트코인이 올라간 점 설명 주셨고요. 또 성장 기술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나스닥도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런 금융 불안 여파로 두고 안정 자산인 금이 함께 상승한 부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좀 급하게 또 많이 올라가면서 네. 정말 대체 끝이 어디일까? 네. 20% 급등을 보여줬던 네. 에코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네. 그때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꽤 세잖아요. 네. 에코프로도 그렇고 옆에 있는 옆 친구도 에코프로 BM이라는 BM도. 친구도 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되게 탄탄한 친구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2차 전지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런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오히려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것이 대형주란 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대형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로서 가치 봤을 때는 네. 지금 갑자기 5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까지 갔다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공매도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이 숏스퀴즈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결국은 숏이라는 거, 공매도라는 겁니다. 네. 에코프로라는 이제 2차 전지 종목 자체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제 빠질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 하락이 못 올라갈 것 베팅하는. 같다. 그렇죠? 네.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제 하지만 주식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숏스퀴즈라는 거, 쥐어짜다라는 거거든요. 공매도에 모가지를 닫고 쥐어짜는 거랑 똑같다라는 네. 거죠.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인데 청산도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청산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걸 커버링이라 부르는데 커버링이 아니라 오히려 스퀴즈 쥐어짜다라는 뜻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앞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이거 위기도 있고 금리도 이렇게 인상한다라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자라면은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하는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도 야 아닐 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투입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그걸 또 매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 공매도는 이자 비용을 내다 보니까 네. 결국에 나중에 비싼 값을 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2의 게임스탑. 네.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이 생각하다 보니까 공매도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기관들만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네. 보게 된다라면 사모펀드가 전날에 여기 제가 지금 잘 보시는데 여기 좀 재밌습니다. 사모펀드가 지금 3월 15일자 이후로부터 좀 매수를 들어왔어요. 이 매수가 네. 들었다는 것은 100기를 이제 좀 흔들다는 겁니다. 100기를 흔들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스퀴즈가 더욱 더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잖아요. 네.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그렇죠.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고 네. 막 백병전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막, 대고 야 가도 될까? 땅을 조금이라도 내 땅이라도 지킬까?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오늘자 내일자 만약에 다음 날짜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가 매수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 사모펀드나 이제 기관들이 100기를 들면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금 개인들도 그렇고 전진하는 식으로 되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40만 원대에서 만약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았었는데 40만 원 정도 자리 있잖아요. 3월 14일 날 기준으로 40만 원에 대한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그다음에 약간 정도의 조정을 보였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40만 원을 돌파하고 한 번 더 상승했습니다. 이때 3월 15일 날 기준으로 아마 사모펀드가 시가 자리가 40만 5천 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스퀴즈를 내주면서 공매도에 대한 청산을 이루어졌던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했었는데 지금 이 라인대 레벨대가 50만 원을 근처를 두고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분 자체가 지금 3배수가 올랐어요. 네. 에코프로가. 그렇죠? 3배수가 올랐는데 이게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100기를 들면 끝난다? 기관이 100기를 들면 끝난다는 시점인데 네. 기관이 지금부터 조금씩 100기를 들고 있다라 보니까 네. 지금부터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 좋지만 지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까지 간다?
50만 원, 60만 원까지 간다? 이거는 조금 더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2차 전지를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10조짜리 기업이 네. 지금 스퀴즈가 나올 때 이런 현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공매도가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시장이 오늘이나 이번 주가 저점을 찍어주고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장 형성될 때 네. 우리가 노려야 될 건 뭐다? 공매도가 많이 껴있는 종목에 대해서 노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태위태 아슬아슬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공매도 비중 큰 종목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자. 이렇게 오늘 썰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다양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전문가님의 이런 정보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오늘도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이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뭔가 네. 사실 매크로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까 네, 느꼈던 것이 썰전에서는 뭐냐면은 매크로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그쵸. 주셨는데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 네, 어렵죠. 맞아요. 어려운 게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저점을 확인했거든. 이거 그 멘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쑥스럽네요. 아. 할라 했었는데 마음에 멘트를 나오자마자 용기가 안 나네요. 네. 다음에는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간 결국에는 지금 시장 내에서 봤을 때 좀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듭니다. 시장 내에서 지금 우리 한국 증시를 봤었을 때 여건상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은행에 대한 이슈가 저무르들게 되고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가 안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증시가 다시 또 1월 달처럼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은 외국인들이 전날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선물에 대해서 선물 시장에 대해서 강한 숏배팅을 했단 말이죠. 네. 많이 하락할 거라고 베팅했었는데 이것이 점점 걷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연기금들도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반등한다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구축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좀 똑똑하게 매크로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상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저점 확인한 것으로 예측해 주시면서 다시 일요일같이 증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떤 시장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오셔서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의 이름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8만 원이고요. 비중이 10%인데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17만 6천 원으로 손실 구간이 있긴 합니다. 네. 롯데케미칼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롯데케미칼, 이 화학 관련된 업종 네.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제가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롯데케미칼도 좋긴 좋지만 네. 과거에 롯데케미칼 갔었을 때 같이 갔던 종목이 한 게 있어요. 효성 TNC라는 종목이죠. 그렇죠. 탄소섬유 첨단 맞습니다. 소재. 네. 효성 TNC 관련된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효성 TNC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친구는 분위기가 좀 살아나요.
저점 대비해서 이전치에 있었던 이제 고점에 비해 가지고 저점까지 해가지고 지금 약간 정도의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이전치에 100만 원을 찍을까 말까 했다가 못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쭈루루루룩 하락해가지고 현재 지금 40만 원대까지 왔는데 반대편에 있었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을 했었다가 과거에 40만 원 정도까지 찍었었다가 지금 쭈루루룩 내려와가지고 현재 지금 17만 원대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지금 이제 문의했던 분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저점은 저점인 것 같은데 그럼 올라갈까요가 문제잖아요. 네.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네. 정말요라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아예 안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전치의 주가에 대한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 12월 달부터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봤을 때, 3, 4개월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면은 네. 종목 자체가 증시가 올라갔었을 때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원래 대체적으로 다 같이 좀 수급을 받으면서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런 시장이 아니었고 맞아요. 오히려 한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화학 관련된 섹터 자체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수혜를 한 종목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치처럼 같이 가는 시제 형식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조금 나오기에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지금 2분기가 이제 곧 시작할 거란 말이죠. 이제 3월 옵션 만기, 3월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고 이제는 6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이제 2분기를 좀 스타트하는 이제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에서 그렇게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상승은 상승인데 그럼 지수랑 비슷하게 갈 것이냐, 지수보다 덜하게 갈 것이냐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 정도 선에서 저항 라인이 상당 부분 강해요. 그럼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에 대한 수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5월 달, 6월 달 좀 길게 가져가 있을 경우에 증시가 탄탄하게 올라갈 경우에 봤을 때는 그쪽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 다른 지수를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가격은 저점이지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화학 관련 주로 효성 TNC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이 대형주와 함께 전반적 강세가 아닌 로봇이나 AI 그리고 2차 전지 등 특정 섹터,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테마가 상승해도 종목 쏠림 현상으로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20만 원 부근 저항 라인과 함께 조금 더 탄탄한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는 방향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꿈비입니다. 네. 매수가 29,500원 고점이신 것 같고 네. 비중이 20%입니다. 네. 오늘 4% 넘게 조정받으면서 네. 24,1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네. 꿈비 그런 유아 관련, 저출산 관련 대장주로 이야기 맞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게 제가 오늘도 말씀을 네. 드리지만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매주 목요일은 위클리 만기고 네. 그렇죠. 위클리 옵션 만기고 변동성이 그다음에 있죠. 그렇죠. 옵션 만기 시장에다가 선물 옵션 만기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제가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굉장히 꿀팁인데 네.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꿈비가 고점 자리가 이제 지금 3월 8일이잖아요. 수요일입니다. 자, 다음 날 있었던 목요일이 뭡니까? 옵션 만기죠. 네. 선물 옵션 만기 시장 때부터 지금 줄곧 하락했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저점 자체가 20%까지 지금 현재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시장 자체 봤을 때 오늘이 그 위클리 만기여가지고 만약에 반등 쳤을 때 이전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엠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엠터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3엠터 같은 경우 오늘 올랐어요. 오늘 올랐는데 반대로 꿈비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네. 지금 꿈비 같은 경우에 많은 개인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 당연하게 지금 현재 꿈비를 들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무조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럼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단타 매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높은 단가에서는 개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꿈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29,500원이면 요 라인이거든요. 이전치의 선물 옵션 만기 때 들어갔던 걸 라인으로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3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500원 정도, 2,400원 정도까지 라인까지 내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은데 안 내리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리기 전에 약간 정도의 비중을 좀 감축하시고 그다음에 2만 초반대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시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20%니까 이 종목 자체가 안 가게 된다면 매우 슬플 것 같다 보니까 네. 오히려 현재 라인대에서 좀 중요한 구간이다. 내리게 된다면 한 번에 10% 가까이 좀 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비 3주엔터는 오른 것에 비해서 꿈비가 내린 것을 보면 꿈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나올 것으로 예측해 주시면서 주가 더 하락할 여력이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평단가를 낮춰보는 전략 주셨고요. 다행히 상승할 경우에는 수익 실현으로 정리해 보자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3일 제약입니다. 매수가 9,200원, 비중이 큽니다. 40%인데 네. 오늘 소폭 올랐지만 손실이 크세요. 7,660원이고 네. 오늘 공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3일 제약은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자, 3일 제약. 항상 이 제약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저도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네. 바이오는 항상 믿을 게 못 됩니다. 항상 바이오는 항상 네. 밸류에이션대로 안 가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 변동성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3일 제약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지금 굉장히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이 친구를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가격대가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차트상으로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여기 레벨 8,000원에서 7,000원 라인대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냥 옆으로 기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언제부터?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옆에 기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다? 바이오에 대한 종목이나 뉴스가 나올 때 이런 윗꼬리에 대해서 물립니다. 상당 부분 물립니다. 이런 네. 윗꼬리들 계속적인 윗꼬리 상태에서 이때마다 뉴스가 항상 좋은 뉴스가 나와요. 또 그럴듯한 뉴스가 나옵니다. 항상. 그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계속 좀 물리는 거다 보니까 매우 슬플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9,200원이라면은 당연히 여기 윗꼬리겠죠. 이런 윗꼬리에서 속히 말해가지고 살짝 시장에 대해서 세력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바랐다. 그래서 지금 매우 슬픈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상승했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이 바이오 주가의 레벨권에서 저점이다 보니까 다시 또 올라가려는 경향이 지금 강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8,000원대까지는 강할 수 있는데 8,000원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뉴스가 있거나 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적으로 몰려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지금 특히 오늘 시장에서 이제 CS증권 관련돼 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 가지고 네. 자금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시장 자체에서 오히려 성장주 위주로 반도체 중심과 성장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바이오 섹터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종목 중에서 제가 이런 것들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처음에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 되게 좋았었는데 9시 반에 이벤트가 생기면서 그 뒤로부터 하락 자체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바이오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바이오 종목 섹터가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정도의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하기에는 업종 자체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정도의 시간은 좀 기다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정리하게 된다면 만약에 8,300원, 8,500원 넘어서부터는 손절하시게 된다면 그때부터 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즈 변동성 큰 테마로 말해주셨습니다. 3일 제약 작년 1월부터 계속 윗꼬리만 나오면 횡보 중인데요. 오늘의 상승은 저점에 대한 반등으로 이 단기 반등 시 8,300원 정도 선에서 전망해 주시면서 이때 정리해보는 의견 주셨고요. 이와 함께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정보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 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의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전략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금의 환영이라고 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1월에 매수했던 엘컴텍.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이런 SVB 사태로 스물스물 홀로 올라오더니 맞습니다. 금, 월, 화, 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뚝우뚝 서 있네요. 네. 네, 2,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이미 수익 실현했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되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번 주에 사실 네. 증시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가지고 네. 주식창 열어보기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맞아요. 키기만 하면 파란 색깔로 보여가다 보니까 네. 기분이 매우 나빴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동안에 82%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했던 이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달러 약세라고 하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를 먼저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달러 인덱스는 이제 지금 105에서 100 정도 근처에서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105 근처 상에서는 달러가 현재 지금 고평가를 받으니까 약세가 되면서 하방하게 될 것이고 이때 마침 이제 기술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 딱 그 이제 이슈가 발생됐다는 거죠. 네. 실리콘뱅크 이제 이슈가 발생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다시 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딱 그거와 비유사하게 그렇죠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전치에서는 시장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금 같은 경우에도 1975달러에서 하락을 해가지고 1800선을 지켜줬는데 다시 또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국내 주식이었던 엘컴텍도 이번 주 동안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윗꼬리 음봉을 달리면서 좀 하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9시 반, 결국엔 9시 반이었거든요. 네. 왜 9시 반이냐면은 증시가 지수도 보게 됐을 경우에 지수 입장에서도 9시 반부터 여기 지금 노란 색깔 체크했던 것부터 이때 딱 이제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 가지고 긴급 자금을 수혈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쳤거든요. 네. 자, 그거와 반비례로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9시 18분 정도였고요. 9시 18분 정도 이후로부터는 지금 9시 반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인 하방생을 좀 보여주면서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2,000원 대비해서 1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엘컴텍은 끝난 것인가요? 했을 때는 아직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상승했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들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크레딧 스위스가 아니라 또 다른 또 어떤 은행 자체가 또 리스크가 생기면서 한 번 더 터질 경우가 생긴다라면은 한 번 더 파산 위기를 직면하거나 한 번 더 그보다 더 심한 위기가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엘컴텍이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 금리 인상 관련되어 있는 테마송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상승 나왔다가 한 번 정도의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락했었는데 40%가 하락했었는데 갑자기 또 시장도 이제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고용 지표가 좋고요. 그다음에 물가 자체도 잡혀지지 않다 보니까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지금 급등을 하면서 더 크게 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엘컴텍의 경우에 현재 지금 제주은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에 현재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구간과 현재 지금 엘컴텍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약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시장에 열리게 된다라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차익 매물들을 쏟아내면서 차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컴텍 금융불안 사태로 안정자산인 금으로 수요 쏠리면서 이번 주에만 80% 넘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개입으로 유동성 확보되면서 오늘 윗골이 응봉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을 출회됐고 추가 금융 리스크 나올 경우에 안정자산 선호 추세 나오면 그때 다시 시세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전문가님의 톡방에서는 수익 실현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7일에 매수했던 에코앤드림입니다. 2차 전지 대형주 네. 후발주로 추천 주셨고요. 네. 어제 장중에 25% 상승하면서 마감도 했고요. 네. 오늘도 장중 4% 더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수익률 37% 달성을 한 종목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수부터 보자 말씀해 네. 주셨는데 딱 수요일부터 맞습니다.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자, 결국에도 여러분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보실 때 네. 차트를 또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
쇼스키지 말씀드리면서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100개를 좀 들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화요일 날에 8%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 자체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25%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하방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가 이제부터 가자라고 했는데 네. 앞불사 갑자기 또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서 공매도 스퀴지 나온다 라면서 커버링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2차 전지가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차익 실현하고 공매도를 넣었는데 네. 갑자기 다음날 시장에 증시가 갭으로 뜨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닌갑다. 지금이 고점이 아닌갑다. 후퇴해라 하면서 다시 또 시장이 상승 말아올리는. 그래서 네. 오히려 거래량 자체가 이전치에 비해서 조금 많긴 했었지만 이전에 대한 상승분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좀 강하게 말아올리면서 한 번 더 지금 올라왔었는데 지금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랑 유사하게 네. 지금 공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 자체가 공매도가 이제 지금 현재 스키지가 나오면서 네. 지금 이런 스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마찬가지로 공매도도 지금 네. 사모펀드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샀네요.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지금 커버링이 들어왔던 거예요. 스키지 들어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형주 관련돼 가지고는 네. 에코엔드림 자체가 에코프로랑 유사하게 갈 수 있으니까 차트상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갈 추가로. 수 있을지 없을지를 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고점가 신고가까지는 20%까지 지금 남짓했는데 네.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에도 스키지가 나오게 되면서 시가총액 5,000원대까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정도의 하락, 결국엔 36,000원, 35,000원대까지 하락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엔드림도 쇼스퀴즈 역시 발생하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와 유사하게 갈 수 있는 점 말해주시면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은 이때 45,000원, 6,000원 선을 지키면서 47,000원 선까지 좀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측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3주 엔터입니다. 오늘 6% 넘는 또 강한 상승 나왔는데 네. 지난주에 건강한 조정으로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런 네. 말 해주셨는데요. SMG 엔터는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살려줬습니다. 어, 살려줬다. 네. 살려줬다. 무슨 깔끔하게. 말이냐면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까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했었을 때 옵션 만기나 이런 위클리 만기를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 위클리 만기 이후로 그러니까 목요일과 수, 목, 금 이 근처 상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유심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삼연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기준으로 저점을 찍어준 상태에서 반등을 했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봤을 때 강한 반등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봉상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주봉상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밑꼬리가 있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내일까지도 만약에 상승해가지고 3만 원을 돌파해주게 된다라면은 윗꼬리 양봉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밑꼬리 양봉. 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박스권에 대한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의 시작 상태에서 34,000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 가능하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다음 주까지 한 10% 정도, 13%까지는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타로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부터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부터 시작되는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이번 주 전략주에 대한 힌트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힌트가 대만은 죽지 않는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 대마라고 혹시 아십니까? 대마요? 그쵸. 그 마약 나쁜 게 말고. 생각나는데요. 마약 말고 대마가 뭐냐 바둑에서 아. 이제 대마라고 하면은 이제 큰 이제 네, 제가 바둑을 잘 몰라요. 그쵸. 네. 대마는 결국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투여했던, 그러니까 네. 크게 큰 쪽으로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는 네.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 관련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만기 상에서 네. 지금 기술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다는 거죠. 손절가 대비 익절가가 높은 그런 구간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번에 옵션 만기가 이제 내일 있으면은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가는데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뉴스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에 우리가 강하게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종목이 최근에도 이슈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두루뭉실해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 좀 강력한 테마. 힌트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돼가지고 아하, 네. 근로자에 대한 숙소 단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튀어나오는 게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종목이 지금 갈 수 있을까요?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도 갑자기 갭으로 상승하고 네. 올라가는 종목들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기술적인 위치도 좋고요. 손익비도 매우 좋고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접근하더라도 충분한 종목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현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깊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전략 자체도 필요하겠죠. 이 전략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네. 현재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치의 강한 상승의 종목인데 쉽게 죽지 않아. 네. 쉽게 죽지 않습니다. 강한 양봉 이후로 지금 가격대가 2만 원대에서 지금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강하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이 바둑의 대마는 죽지 않는다 멘트와 함께 힌트 주셨고요.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기술적 위치도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전략주로 추천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도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이어서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공개 방송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 내에서 약간 정도의 저점이 좀 확인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 추가적으로 갑자기 좀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좀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 한 개 또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어진 노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지금 감기 때문에 네. 코가 맹맹하다 보니까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답답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니까요. 잠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저점을 예상해 주시면서 다시 상방 추세 말해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익비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 9시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